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파닉스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성공적인 영어책 읽기를 위한 파닉스 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파닉스를 거부하는 아이의 진행기를 가지고 질문을 주신 부모님의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질문 내용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초3, 초2 올라가는 두 딸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 공부 연계 학원은 다 싫어하네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해보자고 하면서 리틀박스를 하루에 3, 4개 정도 보고 있는데 파닉스라도 떼고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파닉스 교재를 시작을 했다가 한 권을 겨우 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세요. 또 고민하고 있는 걸 본 친구분이 리프로그를 추천해줘서 일집을 사다가 들려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몇 개 보다가 재미없고 어렵다고 한다고 해요. 어머님은 이 부분이 또 미취학 아이들이 보는 건데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요. 아마 제 유튜브를 보고 워드월드나 스콜라스틱 파닉스 리더스 그리고 하이프리퀀시 리더스 그리고 스콜라스틱 사이트 워드 리더스 이렇게 네 가지가 괜찮아 보이셔서 이걸 해보고 싶은데 욕심껏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아이들이 과부하에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맥스 앤 루비나 까유 같은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정한 게 지금 하고 있는 리틀박스라고 하셨고 흘려듣기를 1시간 이상 영상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아니면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음원으로 계속 틀어놓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요즘에는 성조숙증 때문에 영상 보는 것도 좀 염려가 되시고 또 요즘은 뭐든 어플이나 QR코드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질문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요. 파닉스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흘려듣기는 1시간 이상 영상을 보기를 해야 되나요?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할 때 오디오만 틀어놔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영어는 왜 배워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고요. 언어는 우리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다 보니까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학습 과목이라든지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영어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때 언어로서의 영어는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나라의 역사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쉽고 재미있게 영어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영어 습득을 하게 되면 아이 혼자서도 영어 진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단순히 점수를 받아야 하는 영어는 재미없는 학과 과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우고 테스트하는 학과 과목으로서의 영어는 생명력이 길지도 못해요. 학창 시절을 거쳐서 대학을 졸업한 성인들 중에 영어를 언어로서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는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어로서의 영어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머님이 주신 내용 중에요. 파닉스라도 떼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파닉스 교재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꼭 파닉스를 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은 오늘 질문 주신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파닉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에게 영어란 어떤 느낌일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을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한글부터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준다면 한글 문자를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우리말을 듣고 말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가르치겠죠. 우리말을 어느 정도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한글을 아마 가르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많이 듣고 그렇게 듣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글을 배우게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첫 시작은 파닉스가 아닌 듣기가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요. 유창한 우리말에 비해서 처음 접하는 영어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 접해지면 영어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학습 형식의 파닉스 교재라든지 이미 공부라고 느껴버린 영상물들은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이미 파닉스에 대해서 질려버린 아이들에게 또 다른 학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파닉스 학습 자체가 영어 거부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어머님이 사용한 파닉스 교재라든지 영상물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영어를 공부로 받아들이게 만든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영어를 공부가 아닌 재미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담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즉, 재미있는 영상의 소리가 영어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해주는 문자가 영어라고 느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파닉스를 접하기 전에 쉬운 영상물과 책 읽기로 충분한 듣기 인풋을 제공해 주고요. 이런 것들이 영어의 재미를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듣기 인풋이 없이 단순히 학습으로 느껴진 파닉스는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교재를 줘도 영어를 학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영어의 재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 읽기로 이어지기도 힘들어요. 그럼 파닉스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닉스라는 것은 영어 소리와 문자를 매칭시켜서 글자를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파닉스 규칙을 다 안다고 해도 영어를 전부 읽을 수는 없고요. 반대로 파닉스를 모른다고 해서 영어를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파닉스와 한글 습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것은 우리말 듣기와 말하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문자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한글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듣기와 말하기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파닉스를 추가할 때 제대로 된 영어 읽기로 연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파닉스는 듣기 인풋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때 학습이 되어야 하고 파닉스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자를 읽어서 책 읽기로 연결을 시키고 또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스토리의 재미를 느끼고 사고력을 키워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주신 내용 중에서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리프로그라는 영어 영상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몇 개 보다가 재미없고 어렵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물이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하시면서 걱정을 좀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리프로그라는 영어 영상물은 개구리 주인공 테드와 릴리가 알파벳 파닉스 단어뿐만 아니라 숫자와 계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구성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이에요. 쉽고 재미있긴 한데요. 이 영상물은 미국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따라서 이미 영어 듣기라든지 말하기라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최소 영어 듣기 인풋이 어느 정도 채워졌거나 또는 영어에 대한 거부나 낯설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영상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주인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어 노출이 많지 않았던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잖아요. 또한 기존 파닉스 학습 교재에 대해서 거부 증상을 좀 나타냈었고 영어를 학습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교재나 영상물을 줘도 거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 일어나서 공부가 아닌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이런 원서나 애니메이션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건 무리가 있어요. 기존의 영어 노출이라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미취학용 영상물인데 우리 아이들은 못 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어머님이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교재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파닉스 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파닉스 학습과 교재에 대한 거부로 영어를 학습 대상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파닉스 학습을 진행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면은 방향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엄마표 영어를 계속 진행을 하시려면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학습 대상으로 느껴버린 파닉스를 앞으로 내세우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쉽고 재미있는 다른 교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영상물도 좋고요. 또 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동화 같은 것들 중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교재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을 하시고 파닉스를 꼭 하고 싶다면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를 멈추고 재미를 찾았다면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맥스 앤 루비라든지 까이유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영상물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볼 만한 다양한 영상은 아주 많거든요.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경우에요. 몇 가지 영상이나 책 같은 걸 보여주고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싫어하면 곧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성향은 다양하고 또 영어 영상과 책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교재와 그리고 영상물을 찾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빠른 대화 속도의 영상을 거부한다면 더 느린 속도의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시고 또 파닉스 영상을 거부한다면 다른 종류의 영상물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의 성향에 맞는 영상물과 교재를 찾아주시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쉽고 재미있는 영어 책을 많이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리더스라든지 영어 동화, 영어 그림책, 그리고 픽처 딕셔너리, 라임이나 챔트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보시는데요. 특히 아이가 공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재미있는 픽처북이나 스토리북 같은 걸 활용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모 윌렘스의 엘리펀트 앤 픽이라든지 피존 시리즈 같은 책들은 쉽지만 유머와 위트가 가득 찬 책들이거든요. 사이트 워드나 파닉스 습득은 영어 소리와 인풋을 채운 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보다 먼저 쉬운 책을 활용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는 흘려듣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흘려듣기는 1시간 이상 영상을 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흘려듣기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들리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영상물 흘려듣기와 또는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던 영어책의 오디오 소리라든지 영상물의 소리만 따로 분리해서 들려주는 오디오 흘려듣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효과적인 흘려듣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유의미한 흘려듣기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쉬운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1시간 이상 흘려듣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주인공 아이들처럼 파닉스 학습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가 살짝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5분에서 시작을 해서 30분, 4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흘려듣기에 익숙해졌다면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흘려듣기 시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 질문 주신 내용 중에요. 라디오를 틀어놓듯이 그렇게 들려주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듯이 들려주는 소리는요, 흘려듣기 효과가 좀 떨어져요. 아이들에게도 소음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거나 또는 놀이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여행 중에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들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미 책과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오디오 소리를 활용을 해서 내용을 유추하면서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를 골라서 들려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소리 듣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앞으로 읽게 될 책의 오디오 소리를 먼저 골라서 들려주시는 것도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효율적인 흘려듣기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머님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장시간 영상물 노출이 걱정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요즘에는 뭐든 스마트폰 어플이라든지 QR코드로 활용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편익성 못지않게 성장 중인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뭐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종이책 읽기나 DVD 영상물 보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복과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같은 장점은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편의성 면에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PC,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장점이 있긴 한데 반복과 사고력 향상 측면에서는 아날로그적인 DVD 활용을 추천하고 싶어요. 계획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시청할 수도 있고 또 반복 시청이 가능하면서 장시간 영상에 노출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공적인 책 읽기를 위한 파닉스 지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듣기가 충분하면 파닉스가 부족해도 책을 읽어낼 수 있고요. 책을 읽어가면서 파닉스 규칙을 스스로 깨우쳐 나가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진행 속에서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소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